여러 가지들 있죠. 이 이산화탄소는 일단 배출이 됐으면 공기 중에 200년, 평균 200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출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우리 산업화 시대가 시작됐던 1100년, 그 100년 넘게 배출된 것들이 쭉쭉쭉 누적이 되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 가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메탄가스. 이제 블랙카본 중에 가장 좀 센 놈이죠. 메탄가스는 어디서 나와요? 그지? 소나 돼지말들이 배출하는 방귀, 가스, 그 다음에 육식 축산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많은 가스들이 메탄가스인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몇 배? 25배. 그래서 25배 정도 되는 센 가스이긴 하지만 얘는 수명이 좀 짧아요.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한 12년에서 20년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17%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빨리 저감시키려면 메탄가스를 줄이는 게 좋겠죠. 빨리 줄이는 게. 빨리 줄이려면. 왜냐하면 메탄가스는 발생되더라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줄이는 거, 축산업을 줄이는 거. 축산업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식을 덜 하는 겁니다. 고기를 식단에서 자꾸 자꾸 빼기 해야 이게 이제 그 메탄가스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이산화질소. 이건 뭘까요? 농사 짓는데 비료, 질소들 많이 하죠. 질소 비료, 농약, 화학 비료 이런 데서 이제 발생되는데 이거는 온난화의 6% 기여하고 110년 정도 체류합니다. 다음. 수소, 불화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없어서는 죽어도 살 수 없는 냉장고, 에어컨 등등 뭐 TV라든지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내지는 폐기하면서 발생되는 가스를 얘기해요. 이것도 꽤 되죠. 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보통 냉장고 몇 대 갖고 계세요? 기본 세대, 기본.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세대. 무엇이 그렇게 많아요? 냉장고 파먹기 하면 아마 석 달 정도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냉동실까지 다 정리하시려면.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사실 아주 그 쓸데없는 열을 소모시키는 게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을 가장 알뜰하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기전력을 없애야 돼요. 대기전력이라는 게 뭘까요? 대기전력. 그렇죠. 이근영 법무님, 그때도 굉장히, 통도사에서도 굉장히 남다르시던데. 아, 엘리트시네. 사용하지 않은 전기,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것 자체. 그러니까 플러그를 꽂아놔서 전자제품이 온이 안 된 상태더라도 이미 전력을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대기 전력이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나오는 전기세의 10%를 차지한대요. 30만 원이 나오는 집은 3만 원. 플러그만 뽑아도 3만 원이 줄어들어. 그러면 불교환경연대 세구자를 후원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 집에 10만 원 전기세가 나온다? 10% 만 원. 그러면 한 구자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플러그만 열심히 뽑고 나와도. 그게 대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였었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가을이 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봄이 뭔지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일평균 기온, 그 다음에 우리 그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여름이 굉장히 여름이 되고 있어요. 네, 여름 굉장히 길어져요. 그 다음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인가? 폭염은 8.6배가 될 것이고 집중호우는 또 올려주셔야 돼요. 집중호우는 1.5배.
가뭄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도가 평균 기온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미 저희가 그 IPCC에서 파리 기후협정 IPCC에서 국가들 간에 약속하기를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넷제로를 만들어서 중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이 없게 해가지고 그 평균 기온 1.5도가 넘지 않게 하자. 거기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올해 1.64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해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에너지 소비도 많고 어쨌든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간에 약속했던 그 1.5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1.64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이거 정말 회복하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지나버린 거죠. 앞으로도 점점 더워지죠. 올 여름이 그렇게 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년은 40도를 찍을 거라고 하죠. 기온이 40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약 5도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44도, 45도 이러면 내가 프라이팬 위에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더운데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에어컨이 없이 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야외에서 노동을 하시고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퍽퍽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는 정말 불평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견딜만 할 텐데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위험을 약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4년 9월 18일 기준 이 폭염 경보가 내렸던 날이 이렇게 6월부터 있었습니다. 6, 7, 8, 9월까지. 총 한 33일 정도 이상. 9월달 이후에도 아마 더 있었어요. 다음. 폭염 일수가 33일, 요때까지, 18일까지. 10월까지도 아마 28도, 30도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한여름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더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UN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글로벌 워밍 시대에서, 그러니까 온난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 시대. 굉장히 따끈따끈 아니면 펄펄 끓는, 우리 말로 하면 펄펄 끓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7년 안에, 그럼 몇 년 남았죠? 3년 남았어요. 이제 올해도 다 갔고 25, 26, 27 3년 안에 1.5도를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어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린 절대 이제 구제불능의 기후를 안고 살다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8월 초에 우리 미국 지금도 엉망이지만 미국은 특히나 해수면 온도가 38도 됐대요. 38도면 우리 목욕탕에 가서 온탕 따끈따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해초라든지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바다 생물들이 60% 정도 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렇게 뜨거워져. 우리나라 동해도 뜨겁고 남해도 뜨거우니까 애들이 시원한 쪽 따라서 자꾸 동해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되었던 해초라든지 김이라든지 전라도에서 되었던 그 해양 물고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해남에 홍어 유명한데요. 해남에서 홍어가 더 많이 잡히지 않고 전북에서 더 많이 잡힌다고 하잖아요. 그게 작년부터입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홍어가 미쳐서 잡히지 않는데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 업이 바뀌어버려요. 업이 바뀔 수 있는 게 이 해수면 온도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도였던 게 한겨울에 30도가 돼버리고 극지방에서 핫팬츠 입고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남극 북극에서도 38도를 막 찍고 해서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 보일링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구는 세계 어디 저기도 가도 이제 펄펄 끓고 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되고, 캘리포니아 보죠. 이거 보셔요.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한꺼번에 100여 군데에서 산불이 났대요. 근데 이 산불이 고온화 현상에서 자연 발화가 되기도 하고, 일단 한번 일어난 산불은 진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이 산불이 꺼지자마자 눈폭풍이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미친 기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후를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왜?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월동 준비를 하면서 김장도 하고 수도관이 터질 것 같은 거 좀 묶어서 쌓아놓기도 하고 보온을 하잖아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이제 기후가 난동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예측할 수 없어.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12월에 막 뜨거워질지, 더워질지, 눈이 내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텍사스에서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서 영하 20도를 때렸어. 텍사스에는 몇십 년 동안 겨울이 없었거든요. 겨울이 없던 그런 나라에서, 그런 도시에서 갑자기 영하 20도가 되면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수도관이 다 터져버리고. 왜? 겨울이 올 대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얼어버리니까 수도가 다 터져버렸어. 수도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전기도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텍사스 사람들이 눈을 번히 뜨고 자기 집을 보면서도 이건 영화야, 실화가 아니야. 텍사스가 이럴 리가 없어. 거기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50년, 60년 살았던 분들이 본인들 집이 다 막 이렇게 물이 터져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데 벌벌 떨면서도 믿지 않아요. 이럴 수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가 녹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녹고 있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알사탕을 그냥 빨아먹을 때는 우리가 몇 시간 알사탕 먹을 수 있는, 눈깔사탕 몇 시간 먹을 수 있지만 그걸 와작 깼을 때는 몇 분 만에 먹어버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사탕 오래 먹기 시합도 하고 아끼느라고 깨먹지를 못했는데, 지금 빙하가 아파트 이런 단지 수준으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녹아내리니까 이것도 기후과학자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녹을지. 그동안에는 1년에 햇빛에 이 표면만 녹으니까 표면만 살살 녹기 때문에 1년에 요만큼 줄어들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뚝뚝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녹아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올 1년 동안 얼만큼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1000개 정도의 빙하 여기 없어져 버린대요, 빙하가. 그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시는 재생될 수 없는 빙하기 때문에 빙하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대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올여름인데 플레이 되나요? 안 돼요? 충남에서도 어제부터 200mm가 넘는, 그러니까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 요 정도 비가 우리나라에도 올여름도 있었죠. 지지난해 강남의 비처럼. 남부지방에서는 추수를 앞둔 벼가 쓰러지는 등 농경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음식점이 들어선 거리 일대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불어난 물이 상가 안까지 넘쳐 들어오면서 이불과 집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물을 퍼내기도 하고 갈퀴로 배수구를 걷어내 보지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어쩔 도리가 그냥 없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엎친 데 이렇게 덮친 격으로 전력 설비가 고장나 시간에 막 100ml씩 140ml씩 퍼부어버리니까 대책 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충남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에 비 오는 거 보니까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걱정을 심하게 했어요. 거센 바람에 파도까지 높아지면서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어선을 항포구에 꽁꽁 묶어놨습니다. 대전에서는 도로 아래 비탈면에 축대벽 구조물이 뜯어져 나가면서 흙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폭우는 호남에도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한창 무르익어 추수를 앞두던 벼는 거센 비바람에 누워버렸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집을 나선 농민은 지지대를 박아 쓰러진 콩 줄기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비가 와서 쓰러져서 지금 콩 세웠어요. 나중에요. 콩을 일으켰어. 이렇게. 엄청 많이 왔어요. 아까도 건방 많이 와서 나 이러다 저 하우스에서 봐오고 있다가 봐오고 나왔어요. 있다가 비가 너무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전북 경우나 완주와 가뭄이 장소에서는 길어지면 차량이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나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나연입니다. 이게 지난달 우리나라 얘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농사가 가장 큰 문제겠죠. 농사가 지금 배추값이 2만 원? 배추값 2만 원?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실정이에요, 실정. 시장 가격. 그 마트에 그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배추가 막 다 시들시들 해갖고 말라가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갈 수가 없죠. 예, 2만 원짜리 배추를 어떻게 사가겠어요. 간이 부었지. 예, 이제 이렇게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녹아버리거나 가물어서 시들어서 말라버리거나 또 뭐 얼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식량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경제난민과 환경난민, 기후난민이라고 하죠. 기후난민들이 아까처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마을이 잠기거나 너무 가물거나 이렇게 해서 난민이 생기는데 그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겠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죠. 붕괴되고 바다 쓰레기는 뭐 보셔서 알 겁니다. 그리고 태풍, 폭우, 허리케인이 지금 이제 늘 뭐 4에서 4.5 하다가 5가 최고인데 5를 지금 찍는 허리케인이 들어왔었죠. 미국에, 중국으로, 막 미국으로, 대만으로 이렇게 허리케인도 굉장히 강도가 세져가지고 집이 통째로 날아다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을 수 있죠. 산림이 파괴되고 식량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는 원인이 뭐겠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무한 성장주의 때문에 이제 이런 7가지 인간의 어리석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경제에만, 돈만을 쫓아오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뭐 산토끼에게 있지 않고, 호랑이에게 있지 않고, 단지 인간의 무엇 때문이다. 그거 우리 이제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죠? 탐진치, 삼독심. 다 들어있잖아요. 욕심, 욕망, 돈, 뭐 인간만이 최고야, 만물의 영장이야 하는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산과 강을 개발해도 돼. 바다를 메꿔서 우리가 좀 더 돈을 버는 게 좋겠지. 산을 부수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가는 게 좋겠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이 그동안에 산과 강과 바다를 개발시키면서 난개발시키면서 피폐화시키고 막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본다면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욕망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구 기후 위기를 유발시켰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음 보시죠. 어디서 좀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어때요? 이 꼴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이게 대단한 작가신 것 같아.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 빨리 쓰고 죽는다. 억울하지 않게 마음껏 먹고 돌아다니다가 죽는다. 최선을 다해본다. 4번. 다음.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답을 내려놓으셨어요. 불자 5개가 있죠. 이번에 광화문에서 뭐 3만 불자가 모였다던데 3만 불자가 모여서 국민 5개를 주셨어요. 총무원장님이. 부처님께서 이 5가지 계율을 만들어 오셨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생명 존중과 상생의 가치를 믿고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좋은 습관을 들여 나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한 약속, 실천 약속인데 첫 번째 뭐죠? 불살생계,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이건 이제 생명 문제는 제 1번에 두셨어요. 항상. 다른 생명들도 나와 똑같이 우리 자해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거나 먼저 태어난 것이거나 이미 태어난 것이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와 같이 발언을 하잖아요. 자비심을 가지고. 첫 번째가 항상 불살생계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하자. 이 남의 것을 탐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님 내가 내 돈 내산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서 쓰는데 웬 간섭?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것만 쓰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고 미래 세대들이 쓸 자원을 우리는 쓰고 있죠. 아까 마치 물질들이 자원이 무한한 것처럼 계속 발굴해서 쓰고 있는데 석유는 앞으로 향후 50년 요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속 쓴다면 석유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석유는 50년 쓸 것이 남아있대요. 지금 석유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다 돌리고 기계를 돌리고 있고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갈되지 않을 것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3, 4월이면 1년 쓸 자원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 이제 4월, 5월부터는 어떤 걸 써요? 내년에 써야 될 자원을 또 땡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것도 땡겨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써야 될 자원을 우리가 계속 지금 훔쳐 쓰고 있는 거예요.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듣기 좋은 말로 빌려 쓴다고 하지만 빌린 건 갚아야 되는데 뭔 수로 갚아요? 못 갚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정하게 따지면 도둑질이다. 우리가 쓸 만큼만 써야 되는데 굉장히 과하게 쓰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소비는 범죄다. 좀 찔리시는 분 있죠? 이 중에 한 서너 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백화점 가기 좋아하고 세일할 때 막 가서 줄 서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꼭 있을 것만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소비는 분명히 범죄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직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사서 쟁이는 거 이제 뒤에 이제 지금 약간 찔리는 분들이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찔리는 분들이 계속 변명하느라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과소비는 분명히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기를 작게 쓰고 작게 버리고 작게 먹고 작게 자고 그게 이제 수행자거든. 우리 그 법륜스님 하는 정토의 슬로건이 그거예요.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잔다. 수행자는 최소한 이거 삼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엄청나게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막 경제 성장을 하면서 미덕으로 여겼던 과대 이게 막 대량 배출, 대량 생산, 대량 배출, 대량 소비 이것들이 다 미덕으로 여겨졌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정말 잘못인 줄 알아야 된다. 죄악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소비는 항상 백화점 갖고 싶을 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백화점에 신상이 나왔다던데 앞집 여자 가지고 있던데
뒷주 여자도 가지고 있던데 나만 없어. 그러게 가고 싶을 때 항상 과소비는 범죄다. 라고 여기다 임플란트를 딱 해가지고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불사함계 신의를 지키면서 심심을 맑게 한다.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망억에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이 거짓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늘 다짐하죠. 매일같이 다짐해요. 나는 자연을 사랑해. 나는 꽃을 사랑해. 나는 나무를 좋아해. 라고 하면서 사실은 꽃과 나무가 살 수 없는 그런 그 환경 파괴를 주범이 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우리나라에 345개의 쓰레기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몇 개요? 작년 기준 345개의 쓰레기산이 있는데 그 산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곳에 꽃이 피고 나무가 살아서 열매 맺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말로는, 입으로는 자연을 좋아한다, 뭐 나무를 사랑한다, 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 자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조금은 약속 위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불음주게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한다. 이렇게 이제 내 정신이 약간 해롱해롱 해갖고 있을 때는 아이고 그냥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냥 오늘은 빵 먹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정신을 차릴 만큼.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에는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의 경, 니까야에 나온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대단하죠? 안한존자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평생 기획실장이자 행정비서였잖아요. 평생을 모시고 시봉하였던 안한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스님이 가사가 없어서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요 부처님 당시 때는 세 벌의 가사와 한 벌 바루로 살으라고 했었고 수행자들에게 뭐 우리 이제 어록에 보면 일이일발이라는 또 천하일발이라는 비구가 한 벌 가사 한 벌 바루만 있으면 천하가 내 것이지 하는 그런 그 조사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때도 가사를 이제 수하다 떨어져서 꿰매 있고 또 꿰매 있고 하다가 가사 공양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 정말 신심 있는 샤마바티 앙비가 가사를 500별에서 안한존자에게 착 올리니까 옆에 있는 왕이 조금 질투도 나고 저것이 좀 가짜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하나에게 이제 물어보죠. 아니 존자님 가사를 지금 다 비구들이 읽고 있고 부처님은 딱 한 벌 가사 가지라고 했는데 이 세 가사를 가져가면 혼가서 어떻게 할래요? 라고 지금 약간 비꼬듯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어땠어요? 세수한 물로 발 닦고 발 씻은 물로 걸레 빨고 걸레 빤 물 그냥 버리지 말고 채마밭에 버려라 이렇게 어른들이 가르치셨잖아요. 저희는 좀 더 심했죠. 절에서는 흐르는 물도 아껴야 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절대 그냥 물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심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정식개송이라고 해갖고 밥 먹기 전에 하는 개송, 우리 지금 하는 오광개처럼 그런 개송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방울의 물 안에도
8만 4천 개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물도 함부로 먹어서 안 되고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된다. 이런 게 소신경에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죠? 한 방울의 물에 몇 마리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요? 8만 4천 생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자 스님들은 8가지 꼭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물 거름망이 있었어요. 이제 신음물 같은 걸 그냥 우리는 그때 떠먹었잖아. 이렇게 떠먹었는데 그 물에 혹시 살아있는 것이 있을까봐 물 거름망을 항상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정말 구석구석에서 제가 또 뭐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지 몰라도 부처님 경전에 보면 환경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비심을 발현해서 생명을 도우라는 부처님의 근본적인 그런 사상들이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을 이번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뭐 양말을 좀 꿰매 신고 옷만 좀 꿰매 입고 다녀도 보살님들은 아이고 스님 옷이 없어서 그러나 옷 해 입으세요 하고 돈을 갖다 주시고 이러는데 그만큼 이제 꿰매 입는 그런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양말 꿰매 신는 분 양말 떨어졌어요. 근데 양말 구멍 났는데 회장님 꿰매 신어요? 예? 직접 바느질 하세요? 훌륭하시다. 에? 나 이거 하나 빼드리고 싶어요. 선물. 아 세상에. 양말을 꿰매 신으시다니. 네. 아 거기도 꿰매 신으세요? 이거 초록 퀴즈 드리려 했는데 우리 회장님 선물. 네네, 이건 초록색으로. 네, 예, 그럼요. 그거 지금 108염주하고 단주가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스님들도 잘 안 꿰매 신거든요. 제가 양말 꿰매 신어서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면 참 바쁜 스님이 할 일도 없지. 뭐 양말을 꿰매 신고 있냐고. 요새 양말 5켤레 10,000원이면 사는데 양말 좀 사다 드려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컵 쓰지 맙시다 이러면 아이고 스님 종이컵 그 깎아 얼마 한다고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하는데 하면서 사들고 오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어서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해야 되는 정말 절대절명의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없어서 우리가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전에 우리 통도사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제가 막 목에다가 힘을 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입어도 평생 입고 남는다. 안 떨어져요, 이 나이롱이. 그래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스님 너무 지겨워갖고 세면에다가 민때도 안 없어져요. 그분 사투리가 그래. 세면 바닥에다가 민때로도 안 떨어져요. 이래. 그만큼 이 나이롱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옷장에 갖고 있는 옷 이걸로 내가 평생 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오늘 약속할까요? 12분이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해요? 지금 갖고 있는 옷으로 평생 삽니까? 그래도 3분 안 하시네. 내일 또 살 것이 있구만. 지금 갖고 있는 것과도 충분하고요. 이게 좀 질리면 옆 친구하고 바꿔 입어요. 도반하고. 그러면 빼야지. 뭔 소리요? 빼면 좋지. 네. 가지고 그냥 네 옷 그거 나 한번 입어보자 이래갖고 바꿔갖고 입어요. 아셨죠? 네. 대답 안 해. 끝까지 안 해요. 멋쟁이구만. 그래서 정말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불자의 행동 지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가지인데 마음 청정, 지구 청정. 첫 번째 뭡니까? 비움, 소욕지족. 물질은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슬로건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적게 구입해서 올해 끝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떨어졌는데 지겨워갖고 세멘트에다 문대고 막 밤새 막 하시면 세탁기 돌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최대한 아껴서 입으셔서 이 물건이 수명을 연장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옷은 보통 스님들 옷은 한 20년에서 30년 입어요. 면옷인데도. 제가 지금 절에 온 지 한 37년 차인데 30년 넘게 입은 무명 두루마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떨어진 목 꼬매고 이제 소매 꼬매고 또 여기저기 꼬매서 입으면 좀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패션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윤리적 패션. 이건 이제 우리가 윤리적 패션이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을 만들어주라. 그럼 아버지 옷을 리폼해가지고 아들이 입을 수도 있고 아들 옷을 또 엄마가 좀 리폼해서 입을 수 있고 이러면서 패션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재작년에 저희가 그 환경톡톡 콘서트 하면서 제가 서경대에서 패션 디자이너,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패션 디자이너를 모셔서 같이 톡을 했는데 그 친구도 내 동창이니까 광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윤리적 패션을 이제 가르치면서 우산쌀 있잖아요. 우산쌀을 다 이제 벗긴 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아이들 그 방수복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그냥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나이키에서 하고 있는 뭐 리유즈블 백 같은 거, 리유즈블 백이나 리유즈블 그 크로스 이게 정말 유행이에요. 세계적으로 유행이어가지고 떨어진 것들이 아름답다. 이런 패션을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떨어지기 전에 질려가지고 못 입고 막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눈 쫙 감고 버려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오늘 제가 약속했으니까 저랑 끝까지 써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적게 소유하면서 검소한 삶.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법정 스님께서 늘 하셨던 자발적 가난을 해보자. 없어서 못 쓰고 못 먹는 거는 굉장히 짠하잖아. 궁핍스럽고. 그렇지만 내가 있는데도 아주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검소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다 좀 있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시는데 이제 검소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고 자연과 이웃과 덕분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자.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자. 우리가 자연 이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유정길 법사님 그 강의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이 떡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몇 사람 정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거 많이 질문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88번의) 공정에 가서 옛날에 쌀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유통까지 하면 조금 더 걸린대요. 더 많아진대요. 왜냐면은 기계는 발달했는데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 그래가지고 88번 그 쌀미자가 88번인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쓰세요. 몇 명이 필요할까? 이 떡 한 건을 만들려면 100명? 16만 명. 와, 대략 비슷하죠. 또 좀 더 쓰세요. 좀 더 쓰세요. 와, 이게 진짜 손이 작네. 손이 작긴 작아요. 이 떡이 하나 오려면 이 지구상의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바람과 풀벌레와 다 필요해요. 쌀이 나오려면, 이 콩이 나오려면, 호박이 나오려면, 이 콩이 나오려면 농사짓는 농부가 있어야죠. 농부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들어야죠. 신고 있는 신발도 만들어야죠. 유통하려면 자동차 만들어야죠. 운전기사가 필요하죠. 그 방앗간이 필요하죠. 방앗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죠. 기계를 또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비닐봉다리 필요하죠. 어때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필요해요.
전원이 다 동원돼서 이 떡 한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떡을 그냥 조금 상했다고 버리고, 냄새 난다고 버리고, 맛없다고 버리고 투정하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제약이죠. 그죠? 정말 이 음식이 오기까지, 우리는 항상 공양 계속 하시잖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 그렇죠. 해, 바람, 달, 별, 풀벌레 소리까지. 모든 자연의 혜택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란 곡식들로 만들어진 소중한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 있으니까 먹는다, 아이고, 먹어준다, 어떻게? 어? 주니까 먹어준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재료의 맛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서 내 몸과 피와 살이 되도록 먹어줘야 불자입니다. 아셨죠? 중요해요.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응. 책상도 마찬가지고 공책도 마찬가지고 다 이 정말 지구상에 모두가 다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을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공장에서 뭐 꾹꾹 찍어가지고 나오는데 스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냥 한번 쓰고 빵꾸 나오면 버리고 떨어지면 버리지. 그 공색하게 그렇게 하시면 불자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최소한 그래도 광주 전남 요 환경 아카데미, 녹색 아카데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따위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밖에 가셔서도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 통일을 바라면 통일을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 통일을 하고 싶으면 자꾸 통일 얘기를 해야 되고 술자리에서든 밥자리에서든 만나면 그냥 눈만 마주치면 우리 평화 통일 어떻게 해야 되지? 통일 이야기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지? 환경을 어떻게 실천하지? 이런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또 저기 가면 1+3이던데 거기 2개밖에 안 주더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저리 가자? 막 이러고 그런 얘기 막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너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환경보살이 되고자 소원을 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논의해야 됩니다. 주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이번에 그 한강 인터뷰에 들어보니까 어두운 글만 썼어요. 5.18을 주제로, 4.3을 주제로. 그쵸? 채식주의자. 이런 어두운 막 무섭고 어둡고 읽기에 끔찍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니까 인터뷰를 했어. 아니 왜 좀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어두운 역사만 그렇게 파헤쳤냐고. 이러니까 한강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향해 가는 동안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빛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최소한. 빛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올 것이고 나의 소설도 그 밝음을 향한 글이다. 이런 인터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나 하나 변한다고, 우리 몇 사람 변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발이라도 한 발 앞으로 나가면 한 발 앞에 서 있는 거죠. 2발 앞으로 내디뎠으면 2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을 향해서 가는 꾸준한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거. 다음은요. 그 다음 뭘까요? Changing Life, 바꿈. 수처작주 운동, 나를 바꿔 세상을 바꾼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21의제에서 얘기했던 전환의 세계를 말합니다. 전환하면 이제 첫째는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바뀌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 여기 뭐 거의 뭐 이거 제가 올 필요가 없는 곳이네. 아니 막 문경, 울산, 막 서울 이런 데서 강의하면 뭐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뭐 공장이 바뀌어야 돼요, 뭐 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정답을 말하시네요. 내가 바뀌어야죠.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 전환의 제일 1번은 나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녹색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장님도 깝깝하잖아.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 듣고 있고 똑같은 말을 지금 친구들을 만나면 하고 있는데 바뀌어 안 바뀌어? 깝깝하죠? 아까 막 잠깐 말씀하시는데 깝깝해 죽겠대요.
안 바뀌어요. 그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게 8년째 얘기를 해도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뭐 진도가 안 나가. 빨리 이렇게 바뀌질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분리배출 잘합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생각의 전환을 첫 번째 이루어야 되는. 만들어야 돼.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원 순환, 어떤 그 순환 체제를 바꾸고 에너지의 전환을 가져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뀜이 어디서 오느냐? 내 생각의 바뀜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뀜이 늘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한 부류는 광주 전남 불교학령대 회원이고 환경 공부를 하는 분들과 광주 전남 불교학령연대 비회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 환경연대 식구냐 아니냐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그게 운동이 됩니다. 야, 바뀌었네. 앞집 여자가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와, 저 게으른 여자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 계단도 쓸고 하대. 물 아끼자고 얘기도 하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나의 생활이 좀 바뀌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만든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생태계가 바뀐다. 어때요? 한번 따라해보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면 생태계가 바뀐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바뀐 그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이웃들과 가족들이 바뀌고 그 생활이 점점점 확산이 되면 이 생태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 바뀐 운동, 생각 바뀐 공부,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살림. 우리 생명 방생 운동 하죠? 살림은 뭔가요? 생명 방생 운동. 우리가 살려야,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불교의 인과법하고 딱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땅을 버리고, 땅을 죽이고, 물을 죽이고, 자, 강과 바다가 다 오염됐어요. 땅이 다 오염됐어요.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땅은 거의 다 비료 때문에, 공장의 폐수 때문에 땅이 거의 다 오염됐다고 해요. 그 땅에서 나온 음식들이라서 아무리 내가 유기농, 무기농 했어도 좋은 채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근 하나만 먹으면 영양소가 충분했는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당근 25개 정도 먹어야 옛날에 한 개 먹는 정도의 비타민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땅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 지금 우리 대표 스님께서 갑자기 우리 시저가메 스님께서 지금 이제 귀농을 하시고 농군 학교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땅 살림 운동이거든요. 땅 살리기 운동. 땅이 살아야 내가 싱싱하고 좋은 건강한 야채를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거. 바다가 건강해야 바다에다가 막 핵 오염수 뿌려버리고 안거나 버려버리고 쓰레기 버려버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걸 먹을 수 있겠어요? 아까 같이 막 생각하는 로댕이 앉아있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과 지금 4대강 때문에 낙동강, 녹조라떼, 여기 전라도도 지금 녹조라떼 있죠. 녹조라떼가 이제 처차에 지금 강마다 다 녹조라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녹조라떼가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 그 물로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 물에서 상치도 나오고 벼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걸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핵발전소 옆에 있는 분들은 그냥 삼중수소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산강강과 바다를 다 오염시켜 놓고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 죽음의 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건강한 먹거리를 찾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면 우리가 살린다. 그래서 첫째,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한다. 근데 내 앞사람이 괴로운데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 이웃이 막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막 하하오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이 행복해야, 내 앞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전 지구적인 평화가 와야 나도 그 안에서 결국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런 이제 살처분 반대라든지 동물권 옹호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를 심고 숲을 갖고 와가지고 그 숲에 깃들어 사는 생태계가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도 하지요. 그리고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 그러니까 막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식량이라든지 먹거리들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보다는 생태계를 보존하자. 다음 주에도 우리 뭐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산행을 하러 또 울산까지 와주신다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산이 살아야, 또 산이 풍요로워야 우리도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키워주는 것도 뭐예요?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뭐 그냥 뭐 예술인들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거기다 후원금을 내라고 하나, 뭐 밥 사주라 하나. 저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치의 가치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뭐냐면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진선미,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가 진선미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려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을 키워줘야죠. 그러는데 지금 정부가 막 계속 문화예술 예산을 막 삭감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막 블랙리스트나 만들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술한다는 젊은 친구들이나 언더그라운드에서 애쓰고 있는 그 친구들 보면 밥 좀 사줘야 돼요. 밥 사주고 배부르게 연습 많이 해서 좋은 창작품 만들고 그 창작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밥 한 그릇 사줌으로써 굉장히 멋있는 연극을 볼 수 있고 멋진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좋은 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돈 내산 내 통장의 돈이 내 돈이지 하지 마시고 쓰는 것이 내 돈이지 열심히 쓰세요. 뭐라고요? 쓰는 것이 내 돈이. 은행에 있는 건 은행돈, 장롱에 넣어놓은 건 장롱돈. 내가 쓰는 돈이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데 후원할 거, 기부할 거, 또 절에 불공 올리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돈 쓰려고 벌었잖아요. 쓰려고 벌었는데 괜히 남겨주려고 벌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이제 네 번째가 미래인데요. 자업자득 운동. 미래 세대에게는 최소한 이 피해를 물려주지 말자라는 운동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4.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더 이뻐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시시하게 하는 것보다 미래의 세대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같은 시간 들여 같은 공 들이는데 소음만 키워버리면 돼요.
서원만 키워버려.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난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가장이다. 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다르잖아. 그죠? 말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뭐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뭐 세상의 화합을 위해서, 동서 간의 화목함을 위해서, 이런 또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자로서 훨씬 사이즈 큰 서원이 된다는 거야. 그냥 조그마한 소원 말고, 소원이 마치 그 작은 소자 같네요. 소원 말고 서원. 큰 서원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불교 환경연대 회원과 비회원. 여러분들은 0.0001%에 해당되는 정말 행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환경연대에 이미 월 1만 원의 회비를 내면서 회원이 됐을 때는 우리가 환경보살의 실천, 환경보살이 되겠다고 벌써 서약을 하셨잖아요. 그쵸? 하셨어요? 안 했나? 여기는 안 하나요? 우리는 환경보살이 되겠다고 지금 서약을 하잖아요. 그쵸? 아, 스님, 대표 스님, 이거 뭡니까? 아무도 안 했나 봐, 서약을. 이 불교 환경연대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환경보살을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환경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다 좋아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보살은 누구냐? 환경보살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들은 환경보살이지. 미래의 부처님이 다시 지금 이 시점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운동 하시겠죠. 환경운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불이고 환경보살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세계적인 그 무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에 출퇴근하면서 담배꽁초 줍거나 쓰레기 줍는 운동하는 거, 주말이면 가족들과 손잡고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쓰레기 줍는 거, 금요일이면 우리 여기 활동가들과 함께 나와서 캠페인하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환경보살 행위예요. 불교의 꽃은 무엇이다? 불교의 꽃은 화환경에 나오는 불교의 꽃은 보살행입니다. 암만 지금 여러분들이 금강경 앞뒤로 읽고 외우고 뭐 달달 외워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루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가지 아는 것보다 한 개 실천할 수 있는 보살이 최고다. 불교의 꽃은 보살행이다. 보살행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환경 보살이 되어주면 좋겠고요. 생태적 자아 키우기, 뭐 나만의 에코하우스 만들기, 이거 에코하우스 나 이런 거 영어 쓰는 거 너무 싫은데 우리 종단에서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좀 갖고 오기 싫어요 정말. 우리말 좋은 말 다 놔두고 왜 자꾸 영어하고 막 한문하고 막 잉글 말하고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약간 이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효율적 에너지 효율을 좀 생각해서 만드는 집 이런 거 말하고요. 슬기로운 소비 생활, 똑똑한 소비 생활 어떻게 하죠? 마트에 가기 전에 적으셔야 돼요. 수첩에 꼭 나 지금 마트에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걸음지고 장에 가면 안 되죠. 마트에 가는데 뭐가 필요해서 가는지 해야 돼. 근데 금요일 블랙데이니까 가봐야지. 가가지고 그냥 살랑살랑 한 바퀴 돌아가지고 꽉 차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집에 가져오면 또 후회하잖아요. 껍데기 딱 베리고 벗기고 나면은 반이 껍데기야. 반이 껍데기야.
쓰레기 반 나가고 나서 이제 냉장고 넣다 보면은 이걸 왜 사왔지? 미쳤어. 내가 이걸 왜 사왔지? 안 먹을 거 사오고 막 싸다고 사오고 세일한다고 사오고. 그거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그거 윤석열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비를 하면 안 돼요. 바보같이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갖고 또 누구 사니까 사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똑똑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라는 것은 3번 생각하고 물건을 사시라는 거죠. 3번 생각하고. 어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처럼 우리 홈쇼핑에서 얘기하잖아. 홈쇼핑이라든지 그 광고는 그러니까 테레비를 끊으면 됩니다. 테레비를 끊어버려요.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우리 절에는 공양주 보살님 방에만 있어요. 텔레비전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에 다 뜨잖아요. 뭐 오늘 한 뉴스 이런 게 뜨는데 우리 절에 이제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스님 가을에도 산사음악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봄에 했는데 그리고 난 겨울에도 할 건데 그만해도 돼? 그랬더니 가을에 내가 친한 가수들 초대할 건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오는데? 그랬더니 아니 다 뭐 불자 가수라고 뭐로 하다래 뭐 진성 뭐 신유 이런 사람들 올 거래.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스님 가수가 그렇게 많나? 스님 가수가 그렇게 많아졌나? 신유 스님 진성 스님 막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팜플렛을 만들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가수대. 예. 근데 본명처럼 진성 스님 얼마나 좋아요. 신유 스님 이번에 그렇게 오면 그렇게 부르려고요. 이제 그렇게 정보가 없는데 홈쇼핑을 할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홈쇼핑 채널을 봄과 동시에 버튼을 안 누르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열등한 낙오자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광고입니다. 지금 당장 버튼을 안 누르면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옷장을 열면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옷이 없어. 지금 텔레비전에서 선전하고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를 해대면 망한다. 그건 아까 뭐라고 과소비는 고발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배출 그게 지금 우리 기후위기를 초래했고 우리 지금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적게 쓰고 적게 배출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쓰레기가 갈 곳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절에서 제가 그렇게 그냥 매 눈으로 감시를 하고 분리배출을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내보내도 한 달에 종량제 봉투 한 50리터짜리 하나 정도 나와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대중이 9명입니다. 9명 대중이 살고 있고 한 달이면 4번 정도 법회가 있어요. 그래도 50리터 봉지 하나 정도가 나와요. 그건 이제 신던 슬리퍼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 분리배출 안 되는 분야 있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얼마나 나옵니까 쓰레기? 저번에 제가 여기 강의 왔을 때 그 플라스틱 리스트 한번 적어보자. 그 다음에 또 쓰레기 일지 한번 써보자. 그렇게 했는데 안 해보셨죠? 해보면 큰일 나지 뭐.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모아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일주일 해보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집안에 가셔가지고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기가 막혀요. 네. 제가 혼자 쓰는 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일주일에 요 정도 몇 개 이렇게 나와요. 왜 나오냐면 사탕도 먹고 안약도 넣고 이런 것들 있죠. 부득이하게 나오는 것들. 제가 화장지 물티슈 이런 거 전혀 일절 절에 안 드리고 해도 나와요. 새로운 물건을 딴다든지 할 때는 비닐봉지 쓰레기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할걸요? 예, 쓰레기를 일주일만 못 버리고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막 돌걸요? 미쳐 냄새 나고 굉장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는 거지. 자, 아까 우리 생각하는 분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라니까.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내 집에 내 동네에 쓰레기산 들어오면 찬성하실 분 없어요. 내 동네에 핵발전소 들어오는 거 찬성하실 분 없어요. 내 동네에 송전로 들어오는 거 찬성하실 분 없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아무리 좋아도 돈이 돼도 내 동네에 들어오는 거 싫잖아요. 그쵸? 쓰레기 매립장 내 동네에 들어온다면 찬성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아 냄새나게 벌써 냄새 딱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져 있잖아. 양산은 우리 이웃에 있는 그 통도사 옆에 양산에는 모든 비닐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타워가 있어요. 그 이제 밖에서 보면 그냥 양산 타워 와 멋있네 이렇게 되는데 그 타워에서는 쓰레기를 계속 태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열 에너지를 만들죠. 우리 지금 비닐 버리는 배출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올해 여름에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비닐봉지 그냥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전에 같으면 스프 봉다리나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거 내지는 종이 라벨이 붙어 있는 쓰레기를 따로 배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더하고 종량제하고 따로 가게 돼 있는데 바뀌었어요. 왜냐? 이제 더 이상 매립하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태워요. 태워서 열 에너지화를 시키고 재활용이죠. 그거는 이제 열 에너지화는 시키지만 그 공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이옥신 이런 거 아까 막 블랙카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과자를 뜯다가도 다시 붙이고 싶어. 과자를 이게 뜯어가지고 이 봉다리 버릴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건을 살 때 그 생각을 하라고. 물건을 살 때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될 것인지, 알갱이는 얼마나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알맹 상점을 만들어서 알맹이만 사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도시마다 아름다운 가게 옆에 알맹 상점들이 있어요. 울산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펭귄 마을에 삽니까? 펭귄 마을 알맹 상점 조금 귀찮고 불편하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용기를 가지고 가서 받아오고 리터 계산해서 돈도 결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기는 해요. 마트에 가서 그냥 막 형형색색으로 있는 거 향기가 막 라벤더 레몬 막 이렇게 쫙 있으면 거기서 내가 골라오고 싶은데 알맹 상점은 아직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향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화학 계면 활성제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알맹 상점에서 알맹이만 구입하는 걸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왜? 환경 운동의 시작은 불편함을 즐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즐기는 거야. 근데 내가 막 트리오 병 들고 샴푸 병 들고 바디 샴푸 병 들고 그거를 그 그물망 에코백에다가 넣어갖고 가세요. 있어 보이잖아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패션으로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의식 있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맹 상점에 갈 때 내가 이 빈병 딱 들고 가가지고 알맹이만 사오는 그런 좀 의식 있는 여자야? 이거 좀 보여주고 싶으면 그 망사로 된 에코백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가세요. 그거 이제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도 결국은 안 사람들, 집 사람들, 살림하시는 분들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바뀐 집도 많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도 혹시 역할이, 집에 계시는 역할이면, 그걸 좀 똑똑한 소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후 친화적으로 길 떠나기. 이건 이제 여행은 늘 좋은 건데, 지금 별 목적 없이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 공항에 눈초리도 따갑고 비난받는,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약간 비난받는 그런 경우 보실 텐데요.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데 못 가고 있고요. 가능하면 오늘도 제가
운전을 해서 올까 하다가 혼자 운전하는 게 너무 무리일 것 같고 수업도 있었고 오면서 제가 3시간 이 줌으로 수업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버스 이용하자. 그래서 노포동 가갖고 버스를 탔는데 와, 그 막 고급 버스가 있더라고요. 막 침대처럼 이렇게 아주 큰 의자, 우등고속, 프리미엄. 와, 오늘 처음 타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커튼 탁 치고 사생활 보호되고 양말 벗어도 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줌 틀어놓고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원순환을 하는데 가정 자원순환은 아까처럼 에너지 전환도 좋고 그다음에 자원의 그 배출하는 거 똑똑하게 하시고 생태계 보존 활동을 하는 거. 야생동물이 70% 감소됐다.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발 달린 짐승 중에 인간 빼고 발 달린 짐승 중에 몇 %가 야생일까요? 예? 여러분들 지금 산에 가서 저기 멧돼지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 잡아먹는 시절은 아니고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드시고 있는 소나 닭이나 돼지가 야생이에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발 달린 짐승을 묻는 거는 발 달린 짐승들 중에 가축들 뭐 이게 그 동물들 중에 야생으로 크고 있는 거는 10%가 안 돼요. 4발이든 2발이든 거의 지금 가축이라고 하잖아. 가축. 키워요. 축산이라고 하죠.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하지. 그게 엄청난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1년에 먹는 닭이 몇 마리게요? 23억 마리라고 해요. 23억 마리. 5천만 민족이 우리같이 1년에 닭다리 하나 안 먹어본, 구경도 안 해본 스님이 많은데도, 채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세, 7세 미만의 뭐 애들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안 먹는 사람들 다 빼고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하고 있는 닭이 23억 마리래요. 1인 1치킨 하는 나라 아닙니까? 너무 야만스럽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황룡 감독의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보면 그거 나오죠. 돼지가 스마일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뿅아리가 있어. 아주 예쁜 뿅아리가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는데 그 뿅아리를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뿅아리 봤을 때, 와, 맛있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 귀엽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우 귀여워, 아이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지. 아 맛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먹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먹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닭을 보신한다고 막 복날에 막 그 닭 한 마리를 통째로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끔찍하게 막 사진을 올리고 와 정말 테러블합니다. 예. 사진을 보는 것만 해도 좀 끔찍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 털을 막 다 벗겨가지고 알몸을 만들어서 다리를 그것도 꽈가지고 가부장을 너무 끔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보고 살았죠. 우리 아이들은 돼지 본 적 없어요. 돼지가 뭐냐? 삼겹살. 돼지가 뭐냐? 삼겹살에 마트에 가면 판 삼겹살이 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발? 그 다음에 또 뭐 돼지 불고기 뭐 이런 거? 그거 고기지. 그냥 고기일 뿐이지 돼지를 몰라요. 돼지 몰라요. 근데 자 보세요. 저는 정말 이상한 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끔찍하게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가요. 스테이크를 썰러 가요. 걔는 뭐예요, 그럼? 소는 먹어도 되고 걔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진짜 웃기네. 생각이 너무 웃기잖아요.
걔는 먹으면 안 돼. 걔는 먹으면 막 야만인이다. 뭐 짐승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막 이러면서 돼지하고 소는 왜 먹어도 돼요? 제가 몽골 여행을 작년에 몽골에 우리 이제 통일의병들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갔는데, 의기투합을 갔는데, 몽골이 그렇잖아요. 말고기, 몽고기. 매일같이 바비큐 파티인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이 가놓으니까. 저만 혼자 스님이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비건을 신청을 하고 갔기 때문에, 신청을, 스님 너무 죄송해요. 뭐 먹을 게 없, 감자만 있으면 된다. 감자 가지만, 한 4일, 5일 동안 감자 가지만 먹고 왔는데, 그분들은 매일같이 고기를 먹잖아. 근데 그 가운데 개 키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있었어. 개 고양이를 키워도 되는데, 아니, 먹으면 안 되는데, 소를 먹어. 그러니까 또, 저번에 만주에 갔더니, 만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홍범도 루트라고 해가지고, 홍범도 장군, 그 독립군들의 길을 이제 따라서 갔다 왔어. 갔는데, 거기도, 만주도 굉장히 그 고기를 많이 먹어요. 고기밖에 없어. 야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이제 뭐 스페셜 요리라 그래가지고 개고기가 있었던 보신탕이 북해 그 고려인들이 개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개고기 먹는 날이 있는데 가이드가 막 아주 쭈뼛쭈뼛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죄송해서 뭐야 그랬더니 오늘 그 스페셜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버벅거리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오늘 그 보신탕을 먹기로 했는데 스님이 계셔서 안 먹어야 되겠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속으로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쥐도 여태까지 소 먹고 닭 먹고 뭐 다 먹었으면서 무슨 개는 먹는데 왜 물어봐?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했는데 이제 결국 안 드시긴 했는데 도저히 그건 못 드시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먹거리가 옛날에 우리 집이 조금 여기 광주에서 좀 사는 집이었어도 1년에 고기 몇 번 안 먹었다니까요. 우리 일곱 가족 생일,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제삿날, 추석 명절, 설 명절, 누구 결혼하는 잔칫날, 그거 빼면 고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일날은 아버지가 닭 한 마리 잡아주셨고, 뭐, 이렇게 물고기도 가져와서 해주시고 했어요. 근데, 우리보다 못 살았던 집은 아마 고기 구경을 명절날이나 밖에 못 했을 건데, 그렇게 먹고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마 그 스케줄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지금 잠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문경에서 법문하고 왔으면 오늘 여기 하고 내일 모레는 또 서울 가서 하고 그 다음날 또 일요일 날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또 있고 수요일 날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이 일정을 제가 전국을 돌아도 소화하고 있어요. 고기 안 먹어도.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는 고기를 그렇게 먹고 살았지만 출가 이후에 고기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임상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고기를 안 먹으면 영양소가 부실해갖고 쓰러지는지 관절염이 빨리 오는지 임상 실험하고 있는 중인데 37년 동안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기를 좀 줄여주세요. 고기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강한 고기가 없습니다. 초록마을에서 팔고 있는 약 1% 정도의 고기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군요. 그죠? 초록마을 거. 그게 이제 방목해서 키우는 옛날식으로 키우는 좀 자유롭게 키우는 그런 소나 뭐 이런 고기라는데 그 고기 여러분들 못 사 먹지 않습니까? 매일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 공장식 축산업에서 나온 고기 덩어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슬프고 우울한 그런 고기예요. 어떤 소가, 어떤 돼지가, 또 어떤 닭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오늘 식탁에 올라갈 거야 씩 웃으면서 안녕할까요? 죽을 땐 다 죽기 싫어해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파리도 딱 때리려고 하면 막 싹싹 빌면서 가잖아. 그리고 그 돼지 살처분할 때 안 보셨어요? 돼지 살처분할 때 그 멀쩡한 돼지를 막 다 그 생매장 했었잖아. 뉴스 보셨죠? 거기 보시면요. 그 돼지가 발톱이 2개밖에 없는데 그 발톱으로 트럭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트럭 이렇게 세우면요. 마지막 돼지들은 막 그 아우성을 해요. 이 두 발 가지고 그 잡고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도살장 끌려가는 소들이 막 운다고 하지 않아요? 그 슬픈 고기를 지금 드시고 계시니까 우울증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처럼 우울증 환자 많은데 처음 봤어.
우리나라만큼 암 환자가 많은데 처음 봤어. 왜 그러?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 얘기는 다음 얘기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내 몸이 돼요. 내가 마시는 물이 내 피가 되고 물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먹고 있는 음식들이 깨끗해야 투명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 햄버거 패티 잘못되면 햄버거병 걸려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 중에 건강하지 않은 병들은 속아 갈려 들어간 거죠. 그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햄버거병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돼지나 소, 닭이 그냥 가만히 자연으로 살면 20년씩 이상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평균 수명이 20년이 넘거나 20년인데 그것들을 6개월, 닭은 100일. 닭은 거의 3개월 만에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 그릇에 들어가는 삼계탕용 닭이 3개월 된 닭이래요. 그게 뭐 먹을 게 있기는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3개월부터 잡아먹기 시작해서 제 수명대로 살고 간 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우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먹는 대로 포악해지고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많아지고 항생제 20개씩 맞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좀 적게 먹자. 고기를 줄여보자. 고기 줄이는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및 지구적 참여. 그러니까 이제 나만 지키고 살면 돼.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자는 거지. 운동이 뭡니까? 운동. 굴러가는 거잖아.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패턴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가족에게 전달되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운동 어떻게 한다? 우리 캠페인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니까 알림 물결이더라고요. 이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캠페인 주제는 알림 물결이에요. 우리 다음 주 정화 운동할 때 알림 물결 바다 정화 활동할 때 캠페인 문구를 뭘로 할까? 내가 이제 탄소 중립 알림 물결 이렇게 적었어. 너무 이쁘죠? 그래서 그게 우리 순수 우리말이야. 근데 우리 그걸 캠페인이라고 쓰고 있고 막 외래어 쓰고 영어 쓰고 이러면 억수로 좀 뭐 배운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말이 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두 자짜리 한자 빼고 한자어 빼고 외래어 빼고 줄임말 빼면 대화할 수 없어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우리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언어가 나의 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것 되찾아서 써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얹을 게 많거든. 다 얹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고르곤졸라 치즈만 올려가지고 먹는 게 있고 그 치즈 위에다가 토핑 여러 가지 하잖아. 난 토마토, 올리브, 그 다음에 뭐 베이컨, 새우 넣어줘. 이런 것처럼 환경운동을 베이스에 깔았지만 우리가 다 잘 살기 하기 운동이잖아.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니까 이 운동 위에 여성운동도 올려주시고 평등운동도 올려주시고 통일운동도 올려주시고 다 올려주시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경운동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서 해요. 남들은 막 무슨 1점 줄이소 1점 줄이소 뭐 몸이 하나지 뭐 그래 왜 삽니까 어째 그렇게 오늘은 서울 내일은 막 어디 막 이렇게 막 이러시는데 지가 좋아서 다니지 싫은데 다니겠어요. 그죠? 지 좋아서 하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운동하는 거 참 잘했구나.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보람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일. 불교가 뭐냐면 불교가 왜 좋은가 하니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니까 좋은 거지 나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길,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모인 우리 사기 동지들이 정말 정말 전생에 인연이 많은 도반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서로 애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 요거 그냥 쭉쭉 올려버리시면 좋겠어요. 뭐 이제 말을 붙이기가 뭐 유괄운동이 뭐야 유괄운동 리듀스하고 리유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거절하고 뭐 이런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시 쉬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명강사는 1시간만 50분 만에 10분 쉬어줘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열강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체크해 보세요. 체크. 나는 뭐 하고 있는지 일회용을 자제하고 있는지 쓰레기 감당 몇 번 실천하고 있는 거 적어 보실래요? 총 16가지인가 될 텐데 그 중에 10가지 이상 실천하고 계신 분에게 제가 상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체크 양심적으로 하세요. 됐어요? 체크하시라니까? 다 외우나? 자, 태양광 판넬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19개네. 19개 중에 10개 정도는 하겠죠.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고 있다. 캠페인 참석한다. 친환경 소비 활동하고 있다. 윤리적 상품 사용하고 있다. 이제 요거 우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거 그냥 그 냉장고 같은데 좀 붙여 놓으시면 좋습니다. 냉장고에 붙여 놓고 이렇게 매일 체크. 근데 중요해. 체크가. 우리는 지금 어제가 전생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40분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다들 깜빡깜빡 하시는데 어제가 전생 같은 세월을 살고 있는데 안 붙여놓고 안 쓰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붙여놓고 딱딱 또박또박 체크하셔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매일매일 체크해야지. 쓰레기 감량 목표도 세워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30리터를 배출했다면 다음 달에는 20리터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줄이란 말이에요. 딱 줄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500ml, 1kg도 아니고 500ml 쓰레기를 한 달 만에 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목표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얼마나 솔직하게, 그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래서 쓰레기 감량 목표 세워서 쓰레기 일지 한번 써보자. 이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 하고 있는데, 광주에가 녹색 사찰이 유감스럽게 제일 작습니다. 고발합니다. 녹색 사찰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강주같이 적극적인 데가. 내 고향 강주가. 그래서 광주가 지금 녹색 사찰 제일 안 되고 있어요. 각자 다니고 있는 사찰에 가서 주지 스님을 쪼으세요. 이 스님 진짜 이 시대에 녹색 사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나 이 자리 안 다닐래. 난 녹색 사찰 다닐래. 이렇게 온각사 가세요. 아셨습니까? 녹색 사찰 가요. 녹색 사찰. 녹색 사찰 활동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년 중에 거의 대략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하고 있고 이렇게 찾아오고 이제 녹색 사찰 실천 협약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고 있고요. 녹색 사찰에서는 일회용품을 거절하고 사용하고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물티슈 대신에 손수건 행주 걸레를 쓴다. 근데 집안에 걸레 없으시죠? 걸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환경연대에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죠. 그러니까 여기 와 있지. 걸레 없어요. 지금 밖에 있는 분들 걸레 안 써요. 물티슈 공짜로 주니까 막 물티슈 막 갖다 써버리잖아. 네. 팍팍팍 뽑아가지고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다음에 빈그릇 운동 실천하는 거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식당에 가시면 제발 친구들 대접 좀 근사하게 한다고 1인 막 3메뉴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특히나 조금 저렴한 식당에 가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서 대접하는 입장에서 푸짐하게 시키려고 2-3가지 메뉴를 더 시키잖아요. 먹어보고 시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꼭 음식물이 남게 만들고 반 정도 버리고 오게 돼요. 그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빈그릇 운동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해야 돼. 보셨죠? 기생충에서 보셨죠? 웬만하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계획을 가지고 소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음식 시키고
계획을 가지고 먹고 이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사찰 문화가 확산되도록 이 녹색 사찰을 협약했으면 1년에 2번씩 이렇게 녹색 법문, 환경 법문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캠페인도 사찰 내에서 좀 안팎에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됩니다. 내 땅이 없다고, 앞산에 지금 뭐, 이렇게 송전탑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내 땅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고 저것들이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공무원들이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 보시고 감시 고발하는 것도 환경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백년사 같은 경우는 전국 2호 사찰이죠. 두 번째로 이제 녹색 사찰 협약을 했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 7년 이렇게 녹색 사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 배너가 식당에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무소유 나눔 페스타는 이제 우리 행사 있을 때 초파일 행사나 음악회나 이럴 때는 무소유 나눔 페스타 해가지고 신도들 안 쓰는 물건 다 가져오게 하고 다 가져가게 합니다. 무소유 페스타는 아나바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반장이야 반장. 아나바다 운동은 그래도 바꿔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불교환경연대와 신대생 운동에서 만든 무소유 페스타라는 것은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불자로서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집착 욕심 없이 내놓고 집착 없이 내놓고 욕심 없이 가져가는 거. 이 슬로건도 제가 만들었어요. 내놓을 때는 집착 없이 내놓고 아까워서 못 내놔. 내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안 맞아. 아 자기 뚱뚱해갖고 안 맞는데 왜 못 내놔. 못 입잖아요. 3년 4년 옷걸이 걸어놓고 보고 있어요. 색이 바뀔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내가 입을 수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구매는 충동 구매를 할 수 있어. 백화점가 너무 이뻐. 나도 그냥 한 1, 2kg만 빼면 저거 딱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들고 왔는데 결국 살이 안 빠지잖아요. 쉽게 안 빠져요, 살이. 맛있는 걸 막 먹는데 안 빠져. 그러니까 그걸 3년씩 막 걸어놓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런 옷을 다 내놓는 거죠. 내놔서 날씬한 분들 입으면 되죠. 이런 쓸 수 있는 물건들이 텀블러 이런 것도 몇 개씩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너무 참지 마세요. 너무 참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참아, 우리는 너무 참아. 참지 마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볼일 보세요.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무소유 나눔 페스타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좀 주체가 돼가지고, 불가항력인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기도 잘하고 있잖아요. 뭐, 초파일이나 이런 행사 많죠. 행사 있는 데마다 4기가 이번에는 주축이 돼가고 하면, 다음에는 3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어느 절에서는 뭐 2기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눔 페스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적어도 방 1개 정도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일 거예요. 안 가봐도 알아요. 제가 가정 방문을 싹 가고 싶어요. 집집마다 그냥 막 남비 세트, 후라이팬 세트 막 받아놓은 것도 많을 거고 다 뻔해. 옷도 막 색깔별로 샀는데 이 색 마음에 안 들어 안 입고 지금 비닐에 봉지도 안 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천지를 써요. 천지로. 그런 거 다 가져와서 서로 또 바꿔가지고 가고 입던 옷도 깨끗이 빨아가지고 와서 바꿔 입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빙그릇 운동 이렇게 저번에 우리 부산에 평화행진 할 때 다 우리 아는 분들이죠? 예. 멋있죠? 예. 이날은 거의 뭐 비빔밥 아니면 국수였기 때문에 빈그릇이 쉬웠습니다. 보세요. 우리 해모 실장님. 아닙니다. 여기 식당입니다, 지금. 식당에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 빙그릇 운동 보세요. 지금 상에 반찬 남은 거 없죠. 이것도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캠페인 뭐 하시다가 또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금요 기후 행동으로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기후 행동 캠페인 아까 알림 물결 이거를 200회 넘게 지금 내일이면 아마 210몇 회 더 되던데 4년 넘게 매주 금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울산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영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정말로. 100회 때도 이렇게 100명이 모여서 했고요. 200회 때도 20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200회 때 200명까지는 안 됐고, 100회 때는 우리 이제 그 교육감님으로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광장에서 했었고, 200회 때도 울산 시청 앞에서 이렇게 함께 했었고, 기후정이 가기 전에, 전주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늘 보시는, 지금 그 뒤에 보시면 환경오개 있죠? 예. 아주 읽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받을까요? 아까 이따 읽을 거잖아요. 넘기고, 또 넘기고, 10가지 실천 약속도 쭉 넘기시고, 아까 그 우리 한강 소설가 오늘 아까 지금 오기 직전에 내가 이거 업데이트 했는데, 빛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어두운 상태가 아니니까요. 빛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므로 제 소설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미하나마 한 발 한 발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할 때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정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까?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스님 몸무게 얼마예요? 키 얼마? 이런 거 말고 옷 맞춰줄 거 아니면 묻지 마세요.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희가 아, 아마 우리 시민들 조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추천하고 계신 친환경 사찰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식당 같은 데에서 인증하는 식당이 있듯이 네네. 마트가 있듯이 네. 그 TV 같은 거 보면 인증 그 마크가 있잖아요. 네네. 수양을 받죠. 그래서 친환경 사찰에 대한 인증 마크도 각 사찰에 네. 그런 친환경을 북돋우기 위해서 네. 그런 마크를 만들어서 지금 사찰에 수요하기보다는 이렇게 독려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크를 네네. 지금 그 밑에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아까 그 크게 있죠. 나무 명패 해가지고, 예, 나무 명패에서 녹색 사찰 지금 붙여 드리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60여 개의 녹색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환경연대에서 수여하는, 불교환경에서 같이 협력하자, 함께 운동하자라는 약속의 의미로 불교 절 종무소에다가 다 붙여드립니다. 약속을 하시면 커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확 띄게 해놓으셨던데 광주는 엄청 크던데 아까 보신 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작아요? 명패만 크다고 커집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은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사찰에만 녹색 사찰 인증을 주지 말자. 그러면 가게에도 우리 불교환경연대 함께 하자는 가게가 있다면 협약을 하자 해서 지구랑 같이 가게를 만들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지구랑 같이 가게. 네. 예. 예. 그래서 지구랑 같이 가게 마크는 그 녹색 발자국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녹색 발자국을 걷자. 이런 의미에서 탄소를 줄이자. 그거 의미로 마크를 이렇게 초록색 발자국으로 해놨고, 녹색 사찰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뭐 이렇게 해서 녹색 사찰, 생명 존중하는 이게 마크가 들어갑니다. 상과 뭐 절 마크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스님들이 안 하시려고 해요.
어렵다, 까다롭다, 지키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녹색 사찰 좀 합시다 스님 가면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잘하고 있는 거 우리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죠. 부처님 뭐 우리 절에 다 뭐 가르침이 다 검소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이었고 절집의 전통이나 생활이 다 그 자체로 그냥 우리 가난한 삶을 살았고 아끼는 삶을 살았어요. 아끼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우리 항상 우리 해인사 큰 스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공부인을 아끼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아끼는 것부터 배워라. 이래서 아껴서 살았어. 물 한 방울 흐르는 물도 아끼고 이렇게 살았는데 절집은 다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고 빈그릇 운동하고 있고 뷔페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 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킵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녹색 불교 운동, 녹색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 별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 막 수천 개 되는 사찰들 중에 여직 10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100개도 안 돼. 그게 너무 안타깝고 좀 서글픈 현실이죠. 그걸 또 마크를 아무렇게나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붙여놓고 막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종이컵 써버리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우리 신도들에게 종이컵 딱 들고 그냥 그 일로 그냥 교회로 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웃절에 가 교회 가 아니면 막 보내버려요. 아니 주지스님이 지금 좀 환경운동을 하겠다는데 이걸 안 받쳐주려면 뭐하러 저래 오나. 복을 지으려고 저래 오지. 왜 돈 들여서 복감하라고 오나. 그러지 말고 교회 가거라. 집 가까운 데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고 주지스님의 의지와 신도 회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녹색사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잔소리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지스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신도님들이 인심 잃고 싶지 않잖아. 막, 아유, 진짜 막 우리 스님 막 짜잔하게 맨날 저런 잔소리 난다고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요. 근데 저는 강력하게 보내버립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까지 해버리겠네. 네. 우리 스님 법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열정도 천도고 실천도 천도고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좀 드릴까 합니다. 잘 알다시피 한 열흘 전에 증심사 공양간이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두 채가 연결이 돼서 불이 나서 새로 불사를 하는데 40억이 든답니다. 근데 그 보험이 들어있긴 한데 한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보험금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충당을 해야 돼서 이제 아까 이제 대표 스님도 계시고 우리 총동창 회장님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내일부터 좀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십시일반 봉투를 쫙 이렇게 좀 모아서 저기 불전함에 넣어주시면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제 저희 계좌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그 해서 저희들이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또 다음 주 강의는 만민 스님이라고 행복 명상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의 세 강의 연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환경연대에서 따뜻하게 마음을 모아서 스님께 위로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마음 모아 주십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번 주 19일 날 토요일 날은 사내들에서 그 울주에 있는 신불산을 갑니다. 지금 울산불교 환경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신불산의 케이블카 저지를 위해서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산을 오르면서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때문에 이번 주는 토요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울산불교 환경연대하고 광주전남 불교 환경연대가 함께 신불산 정상에 올라가서 케이블카 반대를 같이 이렇게 함께 할 계획이고요. 신불산은 영남 알프스 여러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영남 알프스 중에 하나인 걸어서 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네, 간월제라는
아주 유명한 억새밭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향기도 느끼고 또 우리의 마음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 주 26일, 27일 날은 녹색불교 아카데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에 바로 공양, 담준 스님하고 같이 바로 공양할 거고요. 그리고 연곡사, 피학골 연곡사로 이동해서 1박 2일 할 건데, 연곡사는 단풍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마침 단풍이 아마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70% 정도의 어떤 단풍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11월 15일 날이 정기총회입니다. 10월 말이 다 끝납니다. 저희 불광경인데 31일까지 모든 사업이 다 끝나고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게 보리수 아래라는 책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에코붓다라는 또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우산 있잖아요. 집에 안 쓰는 우산, 버려진 우산, 폐우산 가져오십시오. 이제 여기 2층에 올라오다 보면 우산꽂이 있잖아요. 거기다 꽂아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우산천을 이용해서 그 장바구니라든가 여러 가지 에코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보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플로깅 라이프라고 오늘 또 이렇게 임원단 회의를 했는데, 새로 저기 단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강연아 단장님께서 단장을 맡으셨는데, 네. 11월부터 강연아 단장님이 이끄셔서 하는데, 이제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1시간 동안은 플로깅 법회, 그래서 우리 법회 진행하고 스님 주의스님 말씀 듣고 1시간은 환경 정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3일 날은 2일 날 무각사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기로 했고, 12월 달에는 향림사에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8월, 9월이 폭염이다 보니까 2025년도 8월, 9월만 빼고 계속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광주천, 그리고 하반기에는 무등산, 그래서 나머지 또 8번은 사찰에 가서 이 활동들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 활동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 드린 대로 다음 주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수련회 함께 하시면 아마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9시가 좀 넘어서 사홍서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